계획. 또 여기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일체 있고 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 사업을 시행하는 거, 이 건축물 건축하는 행위 이것에 관한 것이 일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양 대상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분양받게 되는 이제 여기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노후불량 건축물의 토지 등 소유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입주하기로 결정되면 갑이라는 사람의 종전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가치의 평가액이 여기에 있고요. 관리처분계획에. 그리고 갑이 새로 입주하게 되는 이 건축물과 대지의 평가액도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어서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은요, 얘하고 얘를 비교 평가해서 청산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갑이 이제 취득을 하겠죠. 청산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요? 관리처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받게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이라든가, 그리고 갑이 가지고 있는 여기 이거 종전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기준한 날짜의 그러한 그 평가에 있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기준한 거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비교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흐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라 안 하겠습니다. 흐름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것도 인가를 받고 고시, 당연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도 인가를 받고 고시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계획 있고 비로소 건축물을 이제 철거하고 이제 시공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멋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장 군수 등의 준공 검사를 받고 준공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은 끝났습니다. 다시 보면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방식이 무슨 방식이 있습니까? 정수 환관. 재개발 사업은 환관.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만 있죠?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의 사업을 한다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철거, 시공, 공사완료 고시하면 그 정비구역은 다음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환지 방식일 때는 언제 해제가 돼요? 환지 방식 때는 환지 처분까지 해야 되죠. 그것도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까지 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되죠. 정비 사업도 아무 말 없으면요, 그래서 정비 사업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고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관리 처분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성된 이 건축물, 조성된 주택 등 건축물을 서로 나눠 갖는 절차, 그게 뭐예요? 환지 처분처럼 분양 처분, 즉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공사완료 고시일 다음날 아무 말도 없으면 공사완료 고시일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관리처분 방식이다, 그럼 언제 해제가 돼요? 관리처분 방식일 때는 여기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서 이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돼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 대상자의 분양받게 되는 대지나 건축물 하는 것들이 다 여기 평가되어 있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면서 다시 종전 토지나 건축물과 여기 이게 분양받는 대지나 건축물을 비교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해야 되잖아요. 청산금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산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이제 정비구역은 비로소 해지된 거죠. 여기까지 사업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환지에서 공부한 것들은 이제 연상하시면 되고.